경우 이제 소유 지분의 변동을 할 때, 그러니까 지분법을 하면서 지분율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지분율을 적용하면서 지분율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 매각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감소할 때는 이전에 이제 기타 포괄 손익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단기 손익 가는 것들은 없애주고 하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분법 중단할 때는 똑같이 그 지분율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분법인 경우도 지분법 자본 변동에서 단기 손익을 가는 부분들은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실제 실무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연결 실체에 보고 연결 실체 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소유하는 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이다. 우리가 아까 이제 나온 것처럼 유의적 영향을 판단할 때는 유의적 영향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모회사가 직접 소유한 부분하고 종속회사가 직접 소유한 부분, 단순한 합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잠재적 의결권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으로 우리는 유의적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오는 지분법 평가할 때 갖고 오는 것들은 이 두 개, 지분법의 단순 합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지분율이 절대 아닙니다. 유효지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분법 평가는 지적 지분 갖고만 하는 거예요. 지적 지분 갖고만 단순 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합산한 것이고, 연결 실체의 다른 관계업이나 공동기업 소유하는 해당 지분의 기분은 합산한다. 그러니까 종속기업만 합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투자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종속기업만 합산하는 거고, 지분법 대상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합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예전에 이제 잘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결 쪽에서 유효지분율 하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지분법도 이제 유효지분율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유효지분이 아니라 지적 지분율을 단순 합으로 평가를 한다. 이런 걸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실현 손익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실현 손익 관련된 부분도 연결하고 똑같습니다. 연결하고 똑같고,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목만큼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연거래나 하연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이 얘기는 관련된 내 지분만큼은 제거한다. 그 얘기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연거래가 매각대상 또는 출자대상 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 감소나 그 자산에 대한 손상 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러한 손실을 모두 인식한다. 하연거래 때는 손실을 모두 인식하고, 상연거래가 될 때는 상연거래가 구입된 자산의 순실현 가치 감소나 그 자산에 대한 손상 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손실 중 자신의 목을 인식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분법에 이제 투자자 목, 내 지분만큼만 인식하는 게 지분법인데, 갑자기 이제 손상 관련해서는 하연거래 때는 모두 인식하고, 상연거래 때는 똑같이 자신의 목처럼 인식하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이게 다른 개념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손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 손상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손상 프로세스를 보면 어떻게 하면, 자산의 손상이니까 손상 프로세스는 첫 번째로 손상 인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손상 차손, 그 다음에 자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회사라, 일단 하얀 거래니까 이게 이제 모회사가 손상이 되면 이 자체가 모회사의 재무제표, 모회사의 손익에 그대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두 인식한다는 표현을 쓴 거고, 그 다음에 피투자회사라면 손상차손하고 자산이 인식하죠. 인식하고 먼저 피투자 똑같이 손익에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지분법을 우리가 처리하죠.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법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자의 투자자의 목만큼만 인식을 하는 거고, 모회사 같은 경우는 모회사의 손상차손은 바로 모회사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기 때문에 전부 모든 금액이 인식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안 한다, 그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부 거래에 관련해서 내부 거래 봤더니 손상차손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인식해 주라는 거예요. 인식해 주면 모회사는 그 모회사의 그 손익계산서를 바로 인식되는 거고, 피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시산표를 통해서 그 투자자의 목만큼 지분법 평가가 반영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다른 얘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그 재무제표에 먼저 반영한 다음에 지분법 평가는 그 절차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공동기업의 지분과 교환으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합해성 출자를 하는 경우,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미실현이 있으면 그 미실현 같은 걸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연결하고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보시면 연결에 제가 지난번에 이게 그 기억이 나시면, 연결은 이제 연결 조치가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부거래를 제거해주고 미실현 있으면 미실현을 제거해줍니다. 요 얘기만 있는데, 지분법은 좀 더 자세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차손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있고, 그 다음에 연결 같은 경우는 연결 절차에 대해서 어디에 있냐면 이제 기준서 본문에 있는 게 아니라 실무 적용 지침에 있고, 지분법은 기준서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분법은 지분법이 유의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그 시점부터 적용하는 거고,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 원가하고 피투자자 10배 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과 해당하는 금액과 차이는 단가하게 시정한다. 연결하고 똑같습니다. 그 연결도 우리가 이제 피투자회사에 이제 장부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로 우리가 이제 영업과나 영가매수를 산출하듯이, 그 우리가 지분법도 장부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순자산 공정가치로 우리가 그 지분법 평가를 처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고, 연결은 아까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연결은 영업권의 계정으로 이제 표현돼서 나타나지만, 지분법은 영업권은 이제 그 표현돼서 나타나지 않고 투자주식 금액 자체에 포함되어 있고, 영가매수 차익만 우리가 이제 지분법 2라는 계정을 써서 인식하게 됩니다. 영업권의 상각은 당연히 이제 마찬가지로 연결하고 마찬가지로 그 상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에서는 영업권을 인식하고 손상차손 인식하죠. 별도 계정으로 되었으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분법에서는 영업권을 별도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도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법은 뭐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하냐? 투자주식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투자주식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하는 거고, 투자주식은 10배 가능한 거고 영업권은 10배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은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환입하지 않는데, 투자주식은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환입도 하게 되는 겁니다. 환입도 확용해줍니다. 이게 이제 연결과 지분법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연결은 지배력이기 때문에 지배력 있는 회사, 하나의 회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속회사면
나의 지배라고 갖고 있는 회사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지분법은 내가 관계기업이면 나에 대해서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회사가 20%니까 20% 이상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최대 5개까지 있는 거예요. 최대 5개까지 있다면 이런 나에 대해서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회사가 5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동일한 자산이지만 평가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지분법이든 연결이든 동일한 회계 정책을 취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배력은 하나니까 내 재무제표가 이제 그 회사에 다르다면 뭐 연결용으로 제출하는 재무제표 하나인데, 그 유전력이 있는 회사가 5개라, 나를 투자를 해서 5개라면 5개가 각각 특정 자산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 내 재무제표가 5개나 되는 거예요. 약간 좀 말은 쉬운데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할 때는 가장 최근에 이용 가능한 관계기업이나 공동의 재무제표 사용한다. 연결하고 똑같습니다. 연결도 3개월 이내는 우리가 봐준다. 근데 3개월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똑같습니다. 기업의 보고기한 종료일과 그러니까 공동기업의 보고기한 다른 경우는 그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의 사용을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동일한 보고기한 종료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그 투자회사가 12개월 말 법원이고 우리가 이제 피투자회사가 9월 말 법이면 12월 말 금액으로 맞춰서 결산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기업의 보고기한 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한 종료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거 연결하고 똑같습니다. 3개월 이내에 있는 것만 인정해 주겠다. 네가 정 작성하기 힘들면 3개월 초과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 3개월 이내로 뭔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손실 중 기업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투자 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관계기업 투자 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해서 인식을 중지한다. 이 얘기 뭐냐면 연결은 종속기업을 단순히 합한 다음에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이제 합하고 합산하여 제거하는 절차입니다. 제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의 자본도 인정해줘요. 연결 시체 개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자본 인정합니다. 지분법은 우리가 투자 주식 자산이잖아요. 자산. 투자 주식 자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 주식이 0 이하로 인식하는 거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투자 주식을 중개하고, 그런데 뭐 다른 약정으로 인해서 뭐 부담을 한다, 그런 약정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부채를 인식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 투자 주식이 0 이하로 내려가면 그 지분법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그 미인식한 손실 부분을 주석으로 공시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플러스가 될 때 그때부터 다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연결하고 좀 다르다. 보시면 이제 기업의 지분 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 부분에 대하여 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신하여 지급하여 겨눈 경우, 그러니까 약정이 되는 경우는 이제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 다음에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제기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 인식한다. 그러니까 손실을 초과할 때부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게 이런 약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0 됐으니까 이제 끝이다. 지금부터 종료됐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추가적으로 인식할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하거나 할 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감사 실패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다음 이제 손상 보겠습니다. 손상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지원법은 영업권을 이제 별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권에 대해서는 손상이 없고 투자 주식 자체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지원법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손상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건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 감가상각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감가상각 같은 거 먼저 돌린 다음에 공정가치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기업의 손실인식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거, 지원법 적용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절차를 갖는 겁니다. 네, 영업권에 대해서 여기 기준서 영업 그 문구가 있는데 영업권은 분리해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업권 손상 검사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거고 투자자산 전체 장부 금액을 해수 가능금액과 비교해서 손상 검사를 한다. 투자 주식 우리가 지분법 주식 평가한 금액하고 우리가 이제 그 해수 가능금액하고 비교해서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해수 가능금액은 순실현 가치 처분 부대 원가를 이제 뺀 가치하고 비교해서 손상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손상 차손은 공동기업의 순자산 장부금 일부를 어떤 금액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이거 옛날 한 거고 이제 별도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입 나중에 회복되면 한입한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업권은 한입이 없는데 그 투자 중에 당연히 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한입이 허용하는 겁니다. 사용 가치를 결정해서는 뭐 우리가 이제 그 현재 가치하고 우리 배당하고 하는 거고 이 절차적으로 하면 똑같다. 뭐 이건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기출 문제 지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기업 첫 번째 관계기업 투자가 공기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가 되는 경우.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똑같은 지분법을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관계기업도 지분법, 공동기업도 지분법.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이런 것 좀 판단하실 때 재측정을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면 재측정하면 뭐 지분율을 1, 2%만 서로 사고 팔면서 계속 재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익 조작할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측정을 허용해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관계기업이 결손이 누적되면 우리가 이제 투자 지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인식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피투자 순자산 변동동 투자 종목은 전액 단기 손익을 인식한다. 그 손익 쪽, 그러니까 PL에서 이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는 지분법이 손익으로 가고 기타 포괄로 인식하는 부분은 지분법 자본 변동 쪽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순자산 변동을 모두 단기 손익을 인식한다. 이게 맞냐 틀리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관계기업 정의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지분법 사용을 중단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종전 관계기업에 대하여 자녀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이면 기업은 자녀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 측정하고 금융자산이니까 공정가치 당연히 측정하겠죠. 근데 자녀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 자본금의 차이를 기타 포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문제 좀 쉽게 나네.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틀렸고. 하행거래가 매각 대상 또는 출자 대상 자산의 순실현 가치의 감소나 손상 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손실 중 자신의 목을 인식한다. 그게 아니라
손상차손 전체를 인식해야 되는 거죠. 자산 개념은 손상차손은 자산 얼마, 손상차손 XX, 그다음에 자산 XX. 요걸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향 거래 같은 경우는 전액 인식하는 거고, 그 상향 거래 같은 경우는 회사, 그 피투자회사가 이렇게 인식한 다음에 지분율을 적용하는 거죠. 지분율을 적용하니까 내 투자 주식에서는 지분율만큼만 그 반영되는 겁니다. 내 투자 주식 계정에는. 그러면 하향 거래는 내 자산을 바로 이제 손상차손하기 때문에 100% 인식하는 겁니다. 처음엔 좀 어려웠었는데 좀 생각하다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네, 객관식 문제 보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 보면 이제 감정평가사는 그 기출 문제가 거의 안 나오고, 세무사는 그 지분법 문제가 이제 매년 나오지 않습니다. 매년 나오지 않으면 가끔 뭐 나오는데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세무사는 지분법 문제가 어렵게 안 나와요. 기본 개념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지분법을 이제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마치겠다 그러면 기본 개념으로만 하면 되고, 공인회계사 쪽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이제 지분법 평가 절차는 물론 나오겠지만, 그 예외적인 부분, 일시적으로 이제 매각 예정으로 가는 부분이라든지, 지분법 중단이라든지 그런 예외적인 부분, 실제 실무에서 잘 적용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아셔야지 공인회사 시험 이제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14년 문제고, 그 국세는 그 대안의 주식 20% 5만원 취득했다. 유의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유의적인 영향이니까 지분법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03년 토지를 2만원에 취득하고 재평가 보형을 적용했다. 대안은 단기순이익 만원과 토지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 5천원을 기타 부과를 인식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제 지분법 손익으로 PL에 인식하는 거고, 얘는 지분법 자본 변동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20%씩 하나는 손익으로, 하나는 자본에 직접 인식하는 겁니다. 중간 배당으로 현금 3천원을 지급했다. 그럼 국세의 재무상태표 인식 때 간기기업 투자시간은 얼마인가? 어딨습니까 이게? 인식했으니까 이제 만원 인식했고 5천원 인식했고 현금 3천원. 3천원 하면 이거 20%니까 2,400원 나오네요. 2,400원. 그래서 최초에 이제 5만원하고 그 관계기업 투자주식 2,400원 평가한 부분, 그래서 52,400원. 여기는 실제로 그 취득하면서 뭐 공정가치하고 이런 얘기 없으니까 그런 걸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도 그 실제 영감에서 차익이 있는지 없는지 뭐 언급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 취득 원가에다가 그 지분법 평가한 부분 전부 다 이제 순자산 증가 부분이니까 그 단기순이익 만원, 그다음에 재평가 따른 평가이익 5천원, 그다음에 배당금 3천원 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2,400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문제,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 회계사 문제 보겠습니다. 회계사 문제는 문제가 보면 이제 손상차손 얼마냐 물어본 거죠. 손상차손 얼마이기 때문에 이제 장부금액하고 공정가치하고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2001년 만이네요. 500건 있는 주식 30% 4만원 취득해서 영향력 갖고
나가 4만 원. 그리고 순자산 정보 금액은 7만 3천 원이고 공정가치는 7만 원인데 그 건물의 공정가치가 정보 금액보다 3천 원 낮음에 기인한다. 뭐 특이하네. 보통은 공정가치가 높은데 이 문제에서는 공정가치가 이제 낮춰졌습니다. 낮춰졌고 그다음에 일단 영가매수 차익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영가매수 차익이 있는지 봐야 되니까 공정가치가 7만 원이니까 더하기 0.3 2만 1천 원이네요. 순자산 30%. 7만 원에 이게 취득금액이 4만 원. 지분 금액이 7만 원에 30%니까 영업반이니까 영가매수 차익이 없는 거죠. 영가매수 차익이 없으니까 이 취득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3천 원이 있다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조정 부분 3천 원이 있습니다. 3천 원 있고 이게 내용용서가 10년 내용용서가 10년이고 300원 300원이고 그 지분율 30%니까 90원 90만 만큼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될 거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만원이지만 자금난으로 결국 부동체였으며 객관적 증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한국에 포함한 주식의 회수가 만원이니까 만원 인식하겠죠. 당기순이익 만원이니까 만원에 30% 3,000원이네. 3,000원 그래서 장부금액은 이렇게 1번 2번 3번에서 43090 43090이고 회수가능액은 14,000원. 이 두 개 차이. 그래서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낸 이유는 이거 때문에 낸 것 같아요. 공정가치를 3,000원 냈고 300원 냈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금액이 이렇게 이제 90 이렇게 나오면 약간 불안하고 내가 잘못 푼 것 같기도 하고 요 문제를 요걸 낸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어렵지 않았어요. 그 손선차손하고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손선차손의 뭐 기본적인 문제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려할 건 없었고. 그럼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민국의 주식 20주 처분과 10주의 재분류가 대안의 당기순이익의 영향을 미치느냐. 처분하고 재분류니까 약간 이거는 약간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볼 수가 있고 시간도 좀 많이 좀 걸릴 거예요. 이 문제는 2001년 초고 그 다음에 30% 15만원 취득했고 유진 영향을 행사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분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취득 당시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50만원이고 공정가치가 일치했다. 30%니까 15만원 15만원이니까 취득금액과 똑같네요. 영업권도 없고 영가매수 차익도 없습니다. 당연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민국은 당기순이익 12만원과 기타 포괄손익 매도 가능 자산 평가이익이 5만원 보고했으며 배당금이나 지급은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 X1년 초 지분법 주식이 15만원이고 그 다음에 1년도 말에
12만원, 12만원에 30%니까 36,000원. 36,000원. 지분법 주시고, 지분법 2. 36,000원. 그 다음에, 요거 했고, 아까, 매도가능. 12만원. 5만원 했었어요. 5만원 했었으니까, 30%니까 15,000원. 그 다음에, 지분법 다운변동. 15,000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30주고 20주를 매각해서 그 유의적 영향을 상실했다. 10주는 그 제보를 했다. 그래서 그 완전 이제 매각 예정인 거고 지분법이 다 중지된 거예요. 중지됐고 그 다음에 공정 가치는 여기 이제 6,500원 있고 20주를 주당 그 6,500원이니까 10주가 나오죠. 10주가 남았으니까 20주 곱하기 6,500원 그러니까 그 현금 13만원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으로 10주 6,500원 65,000원 금융자산 그 다음에 다 팔았으니까 이게 다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다 150 더하기 36 더하기 15 201 201000만큼 다 없어졌고 우리가 이제 지분법 자본변동 얘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분법 자본변동도 우리가 이제 그 살아있을 때 손익으로 가는 거니까 지분법 자본변동 15,000원 이게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은 9,000원 이익 9,000원 이익이 9,000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 현금은 매각금액이에요. 매각금액 6,500원하고 20주 6,500원하고 20주 매각금액인 거고 이 65,000원은 10주 얘는 10주 얘는 20주 돈 받은 거고 얘는 자녀 지분에 대해서 공정가치가 6,500원이었으니까 내 공정가치를 65,000원 인식한 거고 이 지분법 자본변동은 우리 아까 이제 그 기타 포괄 인식했던 부분인데 매도금융자산평가이익은 당기손익으로 분류하는 계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5,000원으로 제거해 주는 거고 이 20만 1,000원이라는 거는 매각 전에 그 지분법 주식입니다. 지분법 주식인 거고 그 다음에 이익은 차익인 거예요. 이 이익의 차이는 실제로 이제 20주에 대한 그 차익하고 10주에 대한 차익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얘를 그 어떻게 낼 수 있냐면 20주에 대해서 지분법 처분 손익이 얼마냐 이렇게 따로 낼 수가 있고 분류하면서 냈던 이익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나마 문제는 좀 심플하게 내신 거예요. 따로 구하면 한 번 더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총 당기손익 영향을 미친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 없고 30주를 하나로 처리해서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문제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풀어보고 해야지 시험장에서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생각하면서 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년도 문제는 2001년도에 포괄손익 계산에 보고할 지분법 이익은 얼마냐를 물어봤습니다. 지분법 이익은 2001년도 초에 의결권 있는 보통주 250주 25%를 15만원 취득하였고 마찬가지로 지분법을 했다. 취득이 현재
공정가치는 모두 50만 원이다. 그래서 50만 원에 25%. 50만 원 25%는 지분이 12만 5천 원입니다. 12만 5천 원이고 15만 원이기 때문에 취득금이 더 크기 때문에 영업권이에요. 그래서 영가매수 차익이 없으니까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가매수 차익이 있으면 지분법 이익하고 투자주식하고 분계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온 문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영가매수 차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산 한번 해보셔서 영가매수 차익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영가매수 차익이 없고, 그 다음에 10월 초에 2000년도 말에 10월 초에 5만 원의 상품을 판매했다. 3만 원은 이익이 났어요. 3만 원에 3만 원 이익이 났고 2001년도 말에 현재 동상품의 50%를 외부에 판매했고 나머지 50%는 재고자산을 보유하였다. 그래서 미실현 이익은 15,000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미실현 이익은 이제 재고자산 관련해서 상품에 대한 이익은 이제 3만 원이었는데 50%가 지금 내부에 쓰니까 미실현 이익은 이제 15,000원인 거고, 여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분법에 반영할 거는 지분율만큼 하니까 25% 3750. 여기 이제 지분법 손실이겠죠. 손실로 이제 반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1년 초에 12월 초 민국은 대한에게 원가 5만 원의 상품을 3만 원에 판매했다.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이죠. 손실이기 때문에 이제 손상평가가 있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대한이 누가 팔냐면 대한입니다. 대한은 5만 원의 상품을 판매했고, 대한은 2001년 말 현재 동상품 모두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판매 가격 3만 원은 해당 상품의 순실현 가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 3만 원 판매 가격 3만 원 해당 상품의 순실현 가치에 해당한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손상인 거죠. 손상. 민국이 원가 5만 원의 상품을 판매하였고, 대한은 2000년 현재 모두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판매 가격 3만 원 해당 상품의 순실현 가치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냐 안 해주냐 만데, 이 문제는 이제 여기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해당 상품에 대해서 판매 가격 3만 원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순실현 가치에 해당한다는 소리는 이 회사가 이미 반영한 거예요. 이 회사에 반영했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당기손익. 이 당기손익에 이미 이제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6만 원. 네. 6만 원에 25%. 15,000원이에요. 15,000원이고 15,000원에 3750. 이렇게 두 개 빼면 11250. 이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네. 그래서 답은 11250.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요게 말에 이제 문장을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국이 대한한테 이제 판매하고, 이게 이제 상향이죠. 상향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분법을 내 목만큼 손상을 인식해야 된다는 건데, 손상에 대한 인식은 미실에 대해서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기준서는 미실현 손실 부분에 쓴 게 아니라, 이런 거래로 인해서 민국이 손상 차손을 반영하지 않았으면 손상 차손을 반영하고 네가 지분법을 평가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판매가 3만 원 해당 상품의 순실현 가치에 해당한다는 이런 의미는 이미 이 회사가 순실현 가치를 다 반영해서 요 6만 원에는 손상 차손 이미 반영된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그런 것까지는 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민국은 손상 차손을 반영한
그 손익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걸 좀 안 쓴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좀 낸 거예요. 실제로 계산은 심플한데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면 다른 쪽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